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방산기업이 기존의 탄환보다 몇 배의 관통력을 가진 괴물 탄환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현대 레이저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K2 소총이나 M16 소총에서 발사된 탄두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목표물로 날아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발사된 탄두가 직선에 가깝게 날아가다가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힘이 빠져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목표물을 맞춰야 하는 저격수는 여러 조건에 따라 오조준을 하기도 하는데요. 레이저는 직선으로 날아가기에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고 개인 화기로 활용하려면 아직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탄은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미군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탄환 시험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1km 밖에서 일반 소총에 7.62mm 탄 30발을 3.5mm 두께의 강철판에 발사했는데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원점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20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나왔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앞서 사격한 K200탄과 달리 튕겨 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2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게 나온 건데요. 물론 탄착군은 라수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반 탄에 비해 사격하기에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성능탄을 개발한 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국내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입니다. 이런 최신의 기술력을 가진 게 거대 방산기업이나 해외 다른 유명한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것에 놀랄 수도 있는데요. 2012년 설립된 두레텍은 소수의 인원이 재직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륙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입니다. 두레텍의 탄환이 K2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이 만든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공기 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외에도 두레텍이 개발한 고성능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를 폴리머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에 납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운용 차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화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군에서 사용하던 K2나 M16 같은 총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물용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성능탄에 적용된 위력 향상 기술을 대구경, 탄약 포탄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포탄이나 K6 중기관총에 사용되는 12.7mm 탄약을 무려 3배 이상 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K6 중기관총으로 적의 장갑차나 전차를 상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전차는 전차로밖에 상대할 수 없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공종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요. 전쟁이 발발 시 적 전차의 진격을 저지하려면 최소한 같은 전차 또는 장갑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병으로만 적 기갑 전력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제블린의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 보병은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 유럽 최강이라는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무수한 대전차 미사일 사수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극단적인 전술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차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고성능탄의 등장으로 보병의 개인 화기인 일반 소총으로도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위력 때문에 미국도 고성능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에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XM7의 6.8mm 구경의 화기는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서는 5.56mm보다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 모조리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인데요. 6.8mm 구경을 제식화하기로 채택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 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로 앞으로의 미래 수출 시장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